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에게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 압류가 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국과 단교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 관세 지금 최대 120%, 129%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지금 상호 관세를 34%를 때리니까 중국에서 또 보복 관세로 34%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야, 50% 추가. 이래가지고 지금 최대 129%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가스를 사면은 뭐 25%가 또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9%. 이거 이래 되면요.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 그나마 살아있는 기업들 2개월 안에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중국과 코로나 소송 승리했습니다. 35조 원 자산을 압류를 한다고 그러고요. 아마도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요. 50개 주 같으면 뭐 한 1,500조, 거의 뭐 한 2,000조 가까운 자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시진핑이가 빼돌려 놓은 돈이 뭐 몇천조 된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다 뺏어 먹는 거죠. 예. 이래 되면은 미국 안에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들은 아마 전부 탈출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유학생들 못 들어오게 틀어막고 중국 뭐 기업들 뭐 이렇게 재산 이런 거 뭐 다 동결시키고 뭐 중국 기업들 일 못하게 뭐 방해하고 그러면요 뭐 사실상 이제 단교로 가는 수순을 이제 밟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 한국인 실종이 증가하고 있고요. 외국인 범죄 및 전염병으로 막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한동훈이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의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 대법관 일명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는데 이 대법관 1명이 이제 보수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이 이제 보수라고 합니다. 1명이 좌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거 좀 알아보고요. 김문수 후보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뭐 친중 매국노 간첩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면요, 친중 매국노 민주당, 친중 매국노 간첩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민주당이 붕괴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를 또 뭐 방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거는 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날려버렸는데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이재명이도 지금 날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 나라가 이제 망하는데 이 여야뿐만 아니라 조중동 등등 문재인이 이 친중 세력들이 지금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거하고 이재명이 제거하고 그러는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제 수호를 하겠다고 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눌러주시고요.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8년 2월달에 교보문고 앞에서 이렇게 반중 콘서트를 했고요. 3월달에는 세종문화회관 옆에 공원,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관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저희가 반중 집회를 했습니다. 노 차이나, 노 커뮤니즘, 노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종북 세력이 막 판을 치고 다녔고 친중 이러면은 중국하고 친하면 좋은 거 아니야? 중국에서 돈 벌어오는데 좋은 거 아니야? 다들 그랬어요. 이 반중해야 됩니다 하면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예. 이때도 공산주의가 한창 판을 치고 무슨 뭐 대진연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종북 세력들이 판을 치고 이 서울에서 뭐 요즘은 빨갱이라는 말은 뭐 쉽게 쓰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이런 이야기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다른 단체 명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참 제2회 2030이 말하는 참 좋은 세상 토크 콘서트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뭐 평범한 중도 콘서트 뭐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죠. 서울시에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했으면은 허가가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일보 대강당 빌려가지고 거기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주최를 해가지고요. 국제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의장님, 인도 교수님, 미카 교수님, 일본 교수님, 미국 교수님, 이청근 박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이분들 다 섭외하고 김정인 박사 이렇게 섭외하고 해가지고 반중 콘서트 국제 세미나를 또 기획을 해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반중하면 미친놈 취급했는데요. 7년을 제가 반중해야 됩니다. 이 중국이 어떻게 침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반중 정서가 이제 많이 퍼졌죠. 지금은 이제 반중 프레임에 걸리면은 이게 뭐 정치인이고 뭐 기업이고 뼈도 못 추리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저희가 광고비가 0원이었습니다. 돈 10원도 안 나왔고요. 다 제 사비로 했는데 이제는 뭐 사비도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도 뭐 더 이상 한도가 차가지고 안 나오고 하니까 자발적 구독료를 여러분께서 조금씩 보내주시면은 중국이 망할 이제 조만간에 망하는 것 같으니까요. 중국 망할 때까지 저희가 힘내서 크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수갑차고 저기 경기 남부 경찰청에 끌려가가지고 30몇 시간 자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그랬는데 뭐 구속영장은 뭐 반려가 됐는데 뭐 재판 한 2, 3년 끌려다니고 힘들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반중 하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아무튼간에 이 고지가 다 지금 한 7부, 8부 능선까지 온 것 같고요. 중국 망하는 고지가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한테 34% 보복 관세를 철회 안 하면은 5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가 중국 관련 관세가 104%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보복가세 중국이 때리면 거기다 50%더 때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에 25% 관세를 때리니까 사실상 이거 중국 겨냥한 건데요. 그래 되면 중국은 20%의 관세에다가 상호 관세 34%에다가 보복 관세 50%에다가 베네수엘라 석유 관세 25%까지 하면은 대중국 최대 관세는 129%가 됩니다. 뭐 100%만 돼도 망하는데 129%면요 2개월 안에 중국 내 기업들 줄도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이제 이 한국의 대선 지금 2달 남았는데 2달 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베트남에다가 46% 관세를 때렸는데요. 이게 중국 기업이 우회하는 국가에도 관세 폭탄을 때린 겁니다. 베트남, 뭐 태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기 캐나다, 뭐 멕시코 등등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뛰어가가지고 아유 저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아야 중국 거 다 빼. 그러면 이제 중국 거 쫙 빼고 중국하고 손 끊어 반중해, 반중 친미해. 그러면 봐줄게. 이제 뭐 그래 되면은 중국은 우회 통로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란 지금 중동에서 이란을 지금 미국이 때린다 그러는데 이란산 에너지의 9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란 에너지의 시설이 파괴되면요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요 중국 내 수출 기업 수출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안 되고 줄도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까지 폭격해 버리면은 2달 버틸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너지 부족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대량 아사자가 생길 겁니다. 전염병 창궐할 거고요.
지금 중국에 가시면요, 전부 다 외국인 범죄에 대상되고 장기 매매 당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한국 기업은 100% 망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물품 대금을 못 받아서 줄줄이 망하게 될 거고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 뭐 자살자 폭증,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요, 중국인 유입을 차단해야 되고, 앞으로 전염 그 망해가는 중국에서 난민이 수억 명이 한국으로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유입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전염병 창궐로 한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을 전부 다 지금 한 100만 명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 유학생들 전부 다 그 간첩입니다. 간첩이니까 중국인들을 다 몰아내면요, 일자리가 100만 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우리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있다고, 버틸 수가 있다고, 그리고 통일하면 된다고. 그러면 북한 재개발하면 한국에서 물자들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거고, 한국도 또 재개발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그 조선족이 우리 동포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동포면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든지, 귀화를 안 할 거면은 그 내보내야 돼요. 중국인에 대한 무슨 뭐 우호 정책 뭐 그런 거 있죠. 뭐 부동산 이런 거 싸게 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런 혜택도 다 없애버리고 그 중국하고 이 관계를 사실상 끊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 뭐 한중일 이렇게 손잡고 뭐야 저 미국하고 한번 맞짱 뜨자, 인적 교류, 경제 협력 이런 거 하자. 이게 회의가 3월 22일 날 했는데요. 4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이 권한 대행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전화 와가지고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 LNG 수입 가스관 뭐 합작 논의 포괄적 원스톱 협상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유 한중일 공동 대응하는 거는요, 그거는 뭐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걸 택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이익이 안 됩니다 하고 바로 그냥 꼬랑지 내렸습니다. 중국한테 아니 미국한테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는 그거는 미국하고 맞짱 뜨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들끼리 그냥 밥 한 끼 먹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하고 바로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부는 교역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 줄을 대안 제시하면 협상 가능하다 했는데요. 한국은 알래스카산 가스를 대거 구매하면 됩니다. 예. 어차피 1년에 한 100조 이상 저기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5, 60조를 알래스카산 가스로 대체하면요. 그러면은 무역 수지 흑자가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이제 제로까지 낮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를 어떻게 해서 25%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무역 수지 흑자가 뭐 예를 들어 뭐 600억 달러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개수를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를 한다고. 그러면 무역 수지 흑자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래스카산 가스를 왕창 사가지고 오면은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도 관세가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한국에서 철강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도 우리가 미국산 그 가스를 많이 사가지고 그 무역수지 흑자가 제로가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수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남북한을 통일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동북 삼성을 한국에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가스 많이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그 통일되면 저렴하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북한의 저임금 노동, 그 땅값 싸죠. 그리고 이제 저임금 노동력,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 및 자본 이렇게 만나가지고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수가 있고, 중국이 붕괴가 되고 동북 삼성 해체해가지고 한국에 붙이고, 그 작업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1월 26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CIA가 아유 그 코땡땡 그 전염병 그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실험실에서 왔어요. 바로 그래 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미주리지구 소송 들어가가지고 3월 9일자 기사인데 35조 원 승소를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야 우리 손해봤어 35조 원 내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돈 안 내? 그러면 중국 자산 모두 동결하겠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다른 주들도 야 이거 중국 거 뺏어 먹자 이제 그래 가겠죠. 여기서 나온 자료 가지고 다른 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자산을 완전히 다 뺏어 먹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중국하고 단교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저희가 그 계시는 분들 뭐 전해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니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유 뭐 관세를 뭐 50%뭐 30% 50% 지저분하게 그래 때리냐고 그냥 뭐 처음부터 한 200% 때려버리고 그냥 단교하라고 중국인들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아주 강성한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게 여론이 악화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자산도 동결하고 그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자산도 다 뺏어버리고 뭐 그런 법안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을 사실상 이 전쟁 국가 적성 국가 국민들처럼 추방하거나 뭐 수용소에 가두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니까 미국에서 일본인들 잡아가지고 재산 다 압류하고 어디 저 뭐 추방하든지 아니면 저기 수용소에 집어넣든지 그래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전쟁 이게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고 서서히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 그 측근들이 중국 공산당 자산 뭐 한 몇천 조 빼돌려 놨다는데 그런 거 이제 다 뺏어 먹는 거죠. 뭐 4천 뭐 700조인지 얼마인지 아는데 다 뺏어 먹는 거고 중국에서 이 1년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한국인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많이 지금 연락 두절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인들은 건강 상태가 좋아서 장기 매매단에게 최고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염병에 창궐해 가지고 30대도 그냥 급사를 한다고 기침 콜록콜록 몇 번 하고 쓰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런 전조 현상 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가짜 음식 먹고 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중국은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4,270조 해외 유출 탈세 이거 대부분 다 뭐 어디 뭐 미국 쪽에 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조세 피난처 뭐 버진 아일랜드나 이런 데다가 뭐 압류 신청 내 가지고 다 뺏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이 단교 수준으로 간다. 북경 상해에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시골에도 사람이 없고 도시에도 사람이 없고 공항에도 사람이 없고 지하철역에도 사람이 없고 그럼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쇼핑센터에 사람 없고 그 거의 한 4억 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폭발해가지고 환자를 가득 차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뭐 미어 터지고 또 에이즈가 엄청나게 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가지 마시고요. 중국에 투자하지 마시고 중국에 있는 공장 100% 망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차기 대선 주자들 반중 친미 야 이 중국 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사실상 단교하겠다. 요렇게 세게 나가셔도 뭐 될 겁니다. 중국이 거의 다 죽어가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소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새로운 걸림돌 국민의힘 당원 대선 출마 못하나. 국민의힘 당원 보면요 71조 2항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뭐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은요 12월 달에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로 인해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경선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전국위원회를 동원해 추인을 받으면 되는 사안으로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 했는데 전국위원회 이거 여러 가지고 이렇게 추인 받고 하는 게 이게 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동훈이 지금 당내 인지도도 별로 안 좋고 저 대통령한테 등에 칼 꽂았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거 뭐 제대로 추인해 주겠습니까? 그 추인 받으러 다니려고 하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러지 않은데 뭐 야 그거 왜 하니? 야 다음에 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안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추인을 받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한동훈 또 팬클럽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받으러 다니고 하면 시간도 잡아먹고 돈도 깨지고 그러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쪽팔립니다. 쪽팔려. 권력욕에 미쳤냐. 젊은 사람이 대통령 등에 칼 꽂고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겁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고 다니게 되는데 이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힘들다 힘들어. 자, 한동훈이는 사실상 저거 하고 나면요 완전히 이미지가 너덜너덜 걸레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거 대선 출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마용조 대법관 국회 통과를 했는데요. 대법 전원 합의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합의체가 뭐냐면 종전의 그 판례를 전원 합의체란 것이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대법원장 1명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총 14명이죠. 14명이 모여 판단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마 대법관 임명으로 공석이 채워지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다소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1심에서 유죄 났고 그러면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도 지금 2심이 무죄 났는데 그것도 대법원으로 가면은 그것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증교사 1심이 무죄 났죠. 2심이 유죄인가? 뭐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반면 마 대법관은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무게중심이 이전보다 중도 보수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 보니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항소심을 심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 대선 일정이 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5월 11일까지 이거 판결이 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월 11일 날 이재명이가 등록을 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5월 12일 날 유죄 딱 떨어지면요.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추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김문수 그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 이랬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김 장관을 향해 문수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형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뭐 고견이가 잘 듣겠다는데 홍준표도 그 문수형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김문수 장관이 그 완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최고 대빵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타협이 안 된다.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전부 다 타협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재인이 내각제 세력들한테 뒷돈 받아먹고 지금 여자 정치인들 중에 문재인이 돈 안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각제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니 뭐 오세훈이 문재인이 여적죄 USB 북한에 넘긴 거 그거 여적죄로 수사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은 중국 돈 하나도 안 먹었냐 뭐 문재인이 돈 하나도 안 먹었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한 8년을 백수 생활했죠. 8년. 그러니까 이 정치 생명이 끝난 상태로 좀비 상태로 한 8년을 돌아다니니까 중국 공산당이 뭐 돈을 갖다 줄라 해도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봤을 건데 돈을 줬겠습니까? 문재인이도 정치 권력 없는 사람한테 돈 줬겠어요? 그 써먹을 활용 가치가 없는데
그리고 뭐 타협도 안 되고 그러고 저기 뭐 예수에도 돈을 줬을까요? 아니 중국 공산당이 돈 먹였으면은 8년 동안 백수로 가만 안 놔두겠죠. 어디론가 이게 밀어 올려가지고 써먹으려고 하겠죠. 예수애가 만약에 돈 먹였으면 어디론가 써먹으려고 했을 거고, 문재인이가 돈을 먹였으면 어디론가 밀어 올려가지고 어디서라도 써먹으려고 했을 건데, 8년 동안 백수가 있었다는 거는 이미 사형 선고 받고 관속에 들어간 사람이니까는 돈을 줄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이든 예수이든 문재인이든 간에. 그러니까 과거 경기도지사 할 때는 뭐 중국 쪽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엮이고 어떠한 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8년 백수 생활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백수 8년 하는 동안 그 중국이 나한테 돈 줬겠나. 백수인데 8년 동안 백수였는데 돈 먹였으면은 내가 뭐라도 해도 했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먹힐 것 같고요. 앞으로 프레임을 친중 매국노 간첩 민주당 프레임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쪽은 친미 자유애국 진영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은 그러면 쉽게 이길 겁니다. 친중 매국노 간첩 민주당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리면 저기는 진보다 민주화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이 박살나버리고요. 그리고 전라도하고 청년표가 분산됩니다. 아니, 전라도 사람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친중 매국노 간첩 민주당 가가지고 SNS 선거 도와주고 그거 가가지고 뭐 피켓 들고 돈 몇만 원 받고 그 뭐 이거 했다가 사진 잘못 찍히고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 못 간다든지 사업을 못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망해가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저기 뭐 이제 뭐 문재인이니 뭐 저기 이재명이니 얘들 저기 대북 송금 이런 걸로 잡아가면은 그러면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테러 단체로 지정되고 뭐 하다가 보면은 자기들도 이 손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쪽에 사람이 안 몰린다고.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상도 전라도 이러면은 민주당 찍어주지만은 야 친중 매국노 간첩 정당 대 친미 자유애국 진영 뭐 그러면은 친미 자유애국 뭐 이게 좀 표현도 좋고 내가 왠지 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 같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미 자유애국 진영이라고 프레임을 짜면은 보수 내란 뭐 이런 프레임이 박살나죠. 그리고 전라도 청년들 표를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중이냐 반중이냐 친미냐 친중이냐 뭐 요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은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인들의 81%가 중국에 부정적입니다. 56개국 중에 반중 정서가 제일 강하고요. 거기다 최근에는 공군 비행장 도둑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중국 공안 자녀로 밝혀졌고 현역 병사를 포섭한 중국 조직 군사기밀 넘기면 돈 줄 깨래가지고 현역 병사를 포섭하고 그리고 서해에 알박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친중, 간첩, 매국노, 민주당 계속 이런 거를 세뇌를 시키고 그러면은 프레임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친중 인사다, 야 이거 요즘에 친중 인사다 이러면은 간첩 이야기 됐습니다. 저거 중국 간첩이네, 중국 여자 먹었네, 돈 먹었네, 이런 프레임이 걸리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전에부터 반중 운동할 때 완전 미친놈 취급당하고 그냥 뭐 돈이 없으니까는 뭐 집에도 못 가고 집에 가면 니 뭐하노 이러면 뭐 형제 자매들 있는데 반중 운동합니다. 뭐 완전히 진짜 병신 찐따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 당하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중이 왜 반중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중국하고 또 사업하시는 저 가족 친인척도 있고 뭐 그러면은 그 차마 말을 못 꺼냈는데 7년 동안 반중 해야 됩니다. 했더만은 이제 중국의 멸망이 이제 거의 다 와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간에 좀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25 사진첩 요거를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010-2130-9642번 요쪽으로 입금하시고 문자로 주소 성명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책은 저희가 천 몇백만 원치 제가 사가지고 미국에 한 500만 원치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랬고 요 책을 또 한 200부 한 3,200만 원이죠.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우리 최수영 공작관이 또 미국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권의 책이 지금 미국의 백악관부터 해가지고 공화당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뭐 대표 등등 거기에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50년사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무기 개발하던 핵무기 개발하고 뭐 미사일 개발하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배송료 포함 5만 원이고요. 기업은행으로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문자하고 성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책도 저희가 한글판, 영어판을 30권씩 각각 30권씩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 발송료만 120만 원 나왔는데 저희가 왜 이런 걸 하냐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가장 이 최적의 국가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싸웠고 그리고 6.25 때도 북한, 중국, 소련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 우리 한국하고 미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않았냐. 다시 한번 이 중국 때려잡자. 한국을 꼭 잊지 말고 한국을 버리지 말고 한국을 앞장 세워달라.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국정원이 해야 되고 외교부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 금액들, 책 사주신 금액들 뭐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뭐 또 많이 책 사주시고 그리고 뭐 자발적 후원금 보내주시면은 제가 반중 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